자, 14페이지 봅니다. 안 오신 분도 있네. 빨리 오세요. 우리 책이 두껍다, 그죠? 예, 이 두꺼워가지고 이걸 다 보는 것은 어렵고 한 200페이지 정도로 확 줄여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이 봐야 돼, 적게 봐야 돼? 적게 봐야 돼. 많이 보면 떨어져. 적은 양을 공부해야 된다고. 많은 양을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양의 공부를 자주 봐야 돼. 그래야 뭐가 될까? 기억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은 결국 기억력 싸움이다, 그지? 기억을 잘해야 되거든. 그러려고 하면 양은 적게 보고 반복해서 자주 봐야 돼. 그래야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2개월에 한 바퀴씩 돌려야 돼. 2개월에. 내하고 같이 2개월에 한 번씩 자기 스스로 복습하면서 한 번씩. 그래서 최소한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10번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력을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다고. 똑같은 이야기 10번 이상 보는 거야. 그럼 될까 안 될까? 10번 들어도 뭐 안 들어가면 그거는 말 수 없고, 10번 들으면 알아야지. 10번 좀 들으면. 그러려고 하면 양이 적어야 되는데, 일단 양을 줄이는 것이 이제 제일 관건이에요.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최소한 며칠, 이틀은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여러분 기억력이 뭐요? 분 단위요, 뭐 시간 단위요, 뭐고? 시험하는 사람들 기억력도 없어, 그냥. 분 단위로 간다니까. 뭐 5분, 뭐 이렇다. 10분도 안 가고, 5분. 어떤 사람 초단위 가는 사람도 있어. 깜빡 돌아서면 그냥 까먹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걸 높이는 방법은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을 하면 이제 이 시간 단위로 늘어나고, 일 단위로 늘어나는데, 이틀만 되면 되거든. 이틀 기억력을 가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정확한 기억력을 이틀 하는 게. 그래야 시험 치기 전날 1차를 보고 그 전전날 2차를 보고 그거 시험 치러 갈 거 아니야.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럼 찍어버려 넘어가는데 어설프게 아는 게 말이에요. 사람 발목 잡는다고. 그 넘어가기도 힘들고 안 넘어가자니 찝찝하고 말이지 이렇다고. 그래서 목적이 이랬으니까 많이 보려 하지 말고. 그럼 적은 양은 누가 만들어줘야 될까? 내가 만들어야 되겠지. 여러분 적은 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줄치라 하는 건 치고 안 보는 거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또 용감하게 X 이런 거 치지 말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책에다가 막 빨간 걸로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험하게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험악하게 살라 그러노.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냅두면 되지. 줄친 것만 나중에 보면 되니까. 자, 14페이지 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다가 이거는 꼭 나옵니다 이러면 별표를 치든지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부분을 집중을 보고 하니, 그지? 자, 14페이지 법률관계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이번 타이틀의 법률관계 내용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줄을 칩니다. 이처럼 줄을 쳐.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기본적 내용으로 한다. 그것만 딱 챙기면 됩니다. 다른 건 건들지 말고. 요 이야기입니다. 자, 각각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무슨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 관계 없었거든. 근데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생겼어? 권리 의무관계로 엮이게 됐죠. 그걸 말한다.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를 말한다. 채권 정관계로 형성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7페이지를 봅니다. 17페이지. 제일 여러분 양가로 3번에 행성권이 보이죠? 거기다 줄을 딱 치고. 나중에 저 문제 풀 때 맨날 물어보는 게 요거야. 다음 중 권리 성질은 이라면 행성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80% 이상의 행성권을 물어봅니다. 청구권 이런 건 잘 안 물어봅니다. 행성권. 야, 여러분 행성이 무슨 말이냐면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상태의 변화.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도 상태의 변화고, 있는 권리가 변경이 되는 것도 상태의 변화고, 있던 권리가 없어지는 것도 상태의 변화고,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행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행성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다. 이게 행성권을 행사하는 방법인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어요. 당사자인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사람의 행위란 반드시 그 결과는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지속 가능이 되는데 지속 가능은 유동적 유효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뭐야? 상태야, 상태. 유효인 상태, 무효인 상태, 지속 가능한 상태인데 이 지속 가능한 상태에 추인이라는 행동을 다 하니까 어떤 상태로 바뀌어? 유효인 상태로 바뀌어. 이게 행성이야. 지속 가능한 상태가 추인을 통해서 유효인 상태로 바뀌었다. 이게 행성이 됐다. 이게 행성이거든. 그러니까 추인권은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권리가 추인권 아닙니까? 이게 행성권이라고. 그러니까 추인을 할 때 합의하에 일방적으로 해. 일방적으로 하고 추인을 한 상대방은 그냥 선택권이 없어. 그냥 추인을 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 지속 가능한 상태가 어떻게 하면 무효인 상태로 바뀌죠? 지속권을 행사하면 무효인 상태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지소도 뭐야? 행성이야, 행성. 그러니까 지속권도 행성권인데 지속권 행사할 때 합의하에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하죠. 그리고 상대방은 선택권이 있어 없어?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상대방 찾아와서 우리 아들하고 2달 전에 맺은 계약 취소합니다. 이러면 상대방은 뭐야?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취소가 되는 거야. 그게 행성권이라고. 알아듣겠지? 행성이 뭐라고? 상태의 변화. 어떻게 한다고?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행성권입니다. 자, 의의를 봅니다. 행성권이란 줄을 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행위로서 법률 관계를 행성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행성이 뭐야? 아까 발생, 변경, 소멸이죠. 상태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권리. 상태의 변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에 보니까 추인권 줄치고 둘째 줄에 지속권 줄치고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행성권이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 그럼 나중에 시험에서는 양가로 동그라미 4번을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 외우고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내려서 항변권 줄치고 항에다 동그라미 치고 항이 뭐였죠 아까? 거절 적고 거절. 그래서 그 첫째 줄에 보니까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거절권이야, 거절권. 거절권인데 가장 대표적인 항변권이 뭐다? 동시이행 항변권 줄치고 동시이행 항변권. 자 봅니다. 3월이라 계약을 맺고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됐어. 그런데 매도인이 등기를 주면서 돈을 달라 이랍니다. 그럼 어른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항변을 해야 못해. 항변 못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주는 거야. 등기서류도 안 주면서 매매 대금을 주세요 하는 말이지. 그럼 어리 뭐라 할까? 돈 줄까 못 줄까? 뭐라 하면서 네가 등기를 주면 내가 동시에 돈을 줄게라고 하면서 상대방 요거를 들어준다, 거절한다. 거절한다. 그게 동시행 항변권이야. 동시행 항변권. 예, 거절할 수 있는 거리죠. 동시행 항변권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19페이지를 봅니다. 19페이지. 그 보니까 권리 변동이 나와 있죠. 요까지 온 거예요. 권리 변동.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따 줄치고. 첫째 줄에 있죠.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줄치고. 그 다음 내려서 권리 변동의 모습. 양가로 1번 권리 발생 줄치고. 발생을 다른 말로 뭐래요? 발생 옆에다 가로 열고 취득 이렇게 적고. 발생을 다른 말로 취득을 하지. 그 다음에 취득은 크게 나누는 두 가지. 동안 1번 원시 취득 줄치고 동안 2번 내려서 승계 취득 줄치고 항상 글을 읽을 때 큰 그림부터 보는 거야. 큰 타이틀부터 딱딱 보고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보는 거야. 자 올라가서 원시 취득은 어떤 권리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의의를 봅니다. 쭉 가다가 특정인이 어떤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 줄치고 그리고는 종류로 내려서 셋째 줄 끝머리 보니까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줄치고 넷째 줄에 있죠. 건물의 신축. 없던 건물이 새로 생긴 거야. 그걸 뭐라 한다? 원시 취득.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 두 가지가 있죠. 이전적 승계가 있고 또 뭐가 있노? 설정적 승계가 있겠죠. 이전 동안 치고 이전은 전부를 주는 거야 일부를 주는 거야? 전부를 넘겨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전부를 넘겨주는 게 인재냐 전부를. 그래서 구거래자의 권리가 줄었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거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줄치고 동일성을 유지한단 말은 권리를 절반만 준다. 그대로 다 넘겨준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하고 넘겨주는 권리가 똑같아야 돼. 똑같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전 승계를 다시 나누면 특정 승계 줄치고 특정이 무슨 말이에요? 콕 찍어서
지금 그것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매매죠. 매매. 넘어가고 포괄성계 줄치고. 포괄이 무슨 말이요? 내가 그대로 몽땅 했는데 또 몽땅 그대로는 어디다 빼먹고 또 몽땅 샀노. 하여튼 잘라 먹는 데는 또 선수야. 하여튼 그래도 다행이다, 그지? 말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가. 그래도 반쯤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장한지 모른다. 잘하고 있는 거요. 나중에 이제 한 2순환, 3순환 때 되면 이제 잘 따라온다고.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포괄성계 상속 동안 주고 그대로 몽땅 넘어가는 거예요. 예. 포괄성계 위에다가 등기 X 적고. 포괄성계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어. 그 다음 니은 설정적 성계 줄치고 설정에다 동그라미 치고 전부를 주는 거야 일부를 주는 거야. 일부를 넘겨주는 거야. 아까 우리 전세권 설정하는 거 봤죠?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뭘 주는 거고 사용 수익권을 주는 거야. 그럼 뭐가 설정되지? 용익물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에서 처분권을 넘겨주면 뭐가 설정될까? 담보물권이 설정된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구권리자는 그대로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를 지당한다는데 이게 뭐야? 일부를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 설정적 성계인데 쭉 가다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줄치고 끊어줍니다. 그 밑에다 용익물권 이렇게 딱 적고 설정 행위를 통해서 용익물권이 설정되었다.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자 다시 봐. 용익물권은 뭘 지고 있는 거지? 사용수익권만 있는 거야. 처분권이 있어 없어? 남은 물건 빌려가지고 사용수익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줄치고 밑에다가 담보물권 적고 지금 20페이지 하고 있다. 20페이지 적었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합쳐서 뭐라지? 제한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물권. 제한이 무슨 말이야? 제한적으로 지배한다.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모두 지배하니까 전면적 지배권이고 제한물권은 사용수익권만 지배하든 처분권만 지배하든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다? 제한물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합쳐서 제한물권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고 아까 누가 질문하는데 21페이지에 1번 문제 있죠. 답이 정답 2번이 되어 있는데 정답이 1번입니다. 정답이 잘못됐더라 보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풀지 마 그냥 아예. 괜히 풀어봐야 기만 죽고 별로 도움이 안 돼. 푸는 쪽도 틀려봐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그리고 정답이 틀리도 틀린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일단 애는 공부에 아주 나쁜 습관이 될 수가 있어. 애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작년에 뭐 과거에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은 풀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한테 물어봐. 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답이 틀렸어.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넘어가시고. 그 기출 문제가 막 이런 식으로 꼭 나온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뭐 안 풀어봐도 돼. 넘어가고 22페이지, 23페이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펴봐. 24페이지. 법률행위 나와 있죠. 의의를 봅니다. 이 의의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볼까? 자, 여기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지? 의사표시야. 법률행위를 만드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만드는 필수 요소고 불가결의 요소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고. 그리고 법률행위는 그 성질이 법률 사실이야, 법률 요건이야. 법률 요건이야. 근데 법률행위를 왜 했지?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읽으면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뭐고 물어보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그 성질은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읽을 수 있겠지. 그 인강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런 거 보는 거야. 복습할 때. 인강 열어가지고 복습을 할 때 내가 하는 대로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돼. 법률행위란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성질은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첫째 줄을 칩니다. 법률행위는 줄을 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며까지 주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거기 법률행위 뜻입니다. 법률행위 뜻이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지 유일한 요소다 아니다. 유일한 요소는 아닌 거요. 그거 말고도 당사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필수 요소지. 유일한 요소는 아닌 거야. 그리고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이것도 보다시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모여서 법률행위를 만드는 거지. 청약이 곧 법률행위인 건 아니죠, 그죠? 법률행위를 만드는 부속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서 의사표시의 관계. 동그란 1번 줄을 칩니다.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줄 쳤죠.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만드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 아까 봤죠? 비통착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의사표시만 취소한다. 법률행위 전체가 취소가 된다. 법률행위 전체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된다는 뜻이지 의사표시만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지.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머리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셋째 줄 동일하지 않다 줄치고 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같은 개념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필요하죠? 청약,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아까 취소, 추인과 같은 이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필요해? 하나만 있으면 돼.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같은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법률행위 종류 봅니다. 3번 타이틀 법률행위 종류. 자, 여러분 본다. 법률행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뭡니까?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법률행위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의사표시 하나로 만들어지면 무슨 행위다? 그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를 하고 의사표시 두 개로 만들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하고 의사표시 두 개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를 한다. 이러면 되겠지. 자, 계약부터 한번 볼까? 계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 필요하지? 청약,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그렇게. 계약의 뜻은 그런 거예요. 의사표시 두 개 필요하고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필요할까? 한 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의를 봅니다. 행위자 한 사람의 줄을 쳐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줄치고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법률행위 일방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 그것이 단독행위인데 종류는 두 종류. A번 있는 동그라미 치고 B번 없는 동그라미 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있는데 B번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동그라미 치고 재단법인 설립 행위 할 때 재단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 포기할 때 포기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서 뭐라고 유재 포 세 개를 딱 외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세 가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셋째 줄 덧머리 줄을 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다 줄을 딱 쳐. 포인트가 뭐냐? 도달할 필요 없이 여기 포인트야. 도달할 필요 없이. 거기 상대방 없는의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언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백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을에게 주고 싶어. 내가 죽으면. 그래서 3월 1일 날 유언을 하는 거야.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백분지 동안 을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적었다고. 그러고는 3월 5일 날 사망을 했고 3월 10일 날 상대방 을이 유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유언을 할 때 합의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야. 단독행위인데 유언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보달되었을 때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까? 유언장 사망하면 발생합니까? 유언자가 사망하면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이렇게 표현한다. 상대방 없는 뜻이 그런 뜻이야. 자, 다시 본다. 유언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뭐 없노? 상대방이 있구만 이게. 상대방이 있는데 자꾸 상대방이 없는 이라니까 이제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잘 보라고. 상대방이 있고 없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상대가 없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냐 도달될 필요가 없냐 이런 뜻이라니까. 그런데 유언은 상대방이 있고 있지만
그 유언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있다 없다. 상대방이 알 필요가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걸 상대가 없는다는 게.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이라든지 소유권 포기처럼 아예 상대방이 없으면 뭡니까? 그건 당연히 상대가 없는 단독이고 유언처럼 상대방이 있더라도 도달이 필요 없으면 그것도 뭐야? 상대가 없는 단독이라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잖아. 그럼 당연히 상대가 없는 단독이니까. 당연한 걸 뭐라고 공부하냐. 이런 특징적인 거. 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 챙기시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유제포 세 개가 상대가 없는 단독이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 세 개를 빼고는 싹 다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이거든. 아까 말한 대로 뭐 지소, 추인, 철회, 상계 이런 건데 나중에 문제 풀 때쯤 되면 내가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 지금은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도 없고. 자, 넘어가고. 계약 줄치고. 계약. 의의를 봅니다. 계약은 복수의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 줄치고 복수의 위에다가 청약과 승낙이를 딱 적어. 그냥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률행위 이러면 되죠. 그죠? 복수의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대충 복수 이래서 복수가 문제 안 하면 뭐 돼.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계약이다. 합동행 이런 걸 시험 안 나옵니다. 27페이지 넘어서 의무부담행위 줄치고 요까지 온 거예요.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계약이 무엇입니까? 의무부담행위요. 의무는 부담하다. 재건도 발생한다. 재건도 발생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재건행위다. 재건행위를 하고 2단계에서는 약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문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저문권이 필요 없고 저문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된다 안 된다. 되고 종국적 행위다 원인행위다. 원인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이행을 해야 목적 달성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쭉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의무부담행위 가로속에 보니까 재건행위 돼 있죠. 그게 의무부담행위나 재건행위나 같은 말이에요. 재건행위. 그리고 넘어가 줄을 칩니다. 당사자에게 줄을 쳐 일정한 재건 재물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줄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며 줄치고 처분권이 없는 무거리자도 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줄치고 이렇게 쫙 줄치면 된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처분행위 봅니다. 처분이 무슨 말이고 처분. 요거 처분이 무슨 말이야? 처분. 넘겨준다. 처분한다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행위다 아니다. 처분행위네. 소유자가 돈 1억을 빌리는 대가로 뭘 주는 거야? 처분권을 넘겨주는 거 아니야. 처분행위네 그것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처분권이 있어야 처분권을 넘겨줄 거 아니야. 그게 쉽잖아. 그러니까. 등기를 이전하는 건 처분행위다 아니다. 등기 이전. 처분행위네. 그러니까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게 소유권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줄 거 아니야.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소유권 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처분권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종국적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할 것이 있다 없다. 이행 그게 처분행위인데 뭐 더 이상 이행할 게 뭐 있냐고. 그리고 이행을 하면 뭐가 발생해? 물권 변동이 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처분행위가 뭐다? 물권행위야. 물권행위다. 그러고 보면 되지. 그래서 현존하는 권리를 줄을 쳐 직접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 이 처분입니다. 넘겨준다. 넘겨주는 행위고 그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니까 물권행위 줄치고 물권행위 보니까 뭐 소유권 이전도 물권행위고 또 제한물권 설정행위도 물권행위 내리돼 있죠. 그죠? 제한물권이 뭐고 아까 용익 담보 두 개를 제한물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것도 처분행위라니까. 넘겨주는 거잖아. 사용수익을 넘겨주는 거고 처분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그것도 처분행위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처분행위는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줄치고 그리고 처분권이 있는 자만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으면 처분행위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그리고 책에 안 나와있지만 이 채권행위는 우인행위고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계력행위고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나중에 뭐 유인, 무인 하는 말을 배울 거야. 물권법 가면 기초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서 요식, 불요식 봅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다시 기초로 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 두 개 나누면 뿌리부터 잘 봐야 돼. 뿌리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 두 개 나누면 사람과 물건. 사람에 대한 권리가 뭐야? 가족권이야.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재산권이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두 개니까 권리도 몇 개?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람에 관련된 권리가 뭐지? 신분권, 재산, 가족권. 가족권이나 신분권이나 똑같은 말 아이가. 가족권, 친족 상속이죠. 사람에 대한 권리는 친족 상속, 가족권이고 재산에 대한 권리가 뭐야?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재산권이라니까. 재산권. 그런데 중개사 민법은 사람을 배워요, 물건을 배워요. 우리는 물건 중에서도 뭘 배우지?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부동산을 배운다 해야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타겟이 정확해야 된다니까. 표적물이 정확해야 그 집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표적이 없으면 집중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물건 중에서도 뭐 부동산 공부하는 거야.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라고? 재산권이라니까. 재산권. 그런데 사람에 대한 권리가 가족권이고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재산권인데 재산권은 계약 저유 원칙이 지배되기 때문에 요식, 분료식. 분료식이야, 분료식. 그 동그라미 2번 분료식 행위 돼 있죠. 그게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재산권에 관련된 행위는 다 분료식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다. 방식은 자유롭게. 그래서 계약 자유, 이 말이야, 계약 자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 미승자 맺은 계약을 아버지가 취소한다. 재산 행위입니까? 신분 행위입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승자가 이제 오토바이를 팔았다니까 100만 원 받고. 재산 행위야, 신분 행위야? 재산 행위 아니야. 재산 행위는 요식이야, 분료식이야? 분료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 알고 상대방한테 취소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취소의 방식은 제한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로 취소하든 편지를 써서 글로 취소하든 소송을 해서 취소하든 관계없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 책에 나오는 거 뭐야?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게 따라 다닌다니까 그 말이. 이게 공식이야. 공식적인 것은 먼저 탁 알아버리면 나중에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방식이라면 제한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면 되지. 그게 분료식. 그 다음에 요식 행위는 대부분이 다 이제 가족부상 행위입니다. 자, 혼인을 했다. 반드시 뭘 해야 돼? 혼인신고 해야 되겠죠? 결혼식을 10번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면 부부야 아니야?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안 해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야 아니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신고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요식, 그게 요식이야. 법률에 딱 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요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해? 요식이 중요해? 분료식이 중요해? 우리는 분료식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슨 법? 재산법이니까 다 분료식이야. 그럼 요식이 어려워? 분료식이 어려워? 어느 게 쉽노? 분료식이 쉽지.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 한 게 나중에 이제 꺼질 것이 있다. 넘어가고.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요건 한 번 나왔다, 시험에. 한 번 딱 나왔는데. 한 번 나온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 굳이 줄쳐가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게 몇 회입니까? 32회야. 똑똑하대. 자기가 무슨 시험 치는지 알고 있고. 그래 똑똑하게 답을 해. 그러니까 31번을 시험 치면서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그걸 뭘 해보냐고. 우리는 매년 노는 것만 보면 돼. 매년 노는 것만 봐가지고 20개만 딱 맞추면 합격한다. 20개. 20개 맞추면 몇 점이야? 50점이죠. 내 실력으로 20개 딱 맞추고 나머지 20개는 그냥 찍어도 돼. 찍어도 8개는 맞습니다. 그러면 28개 맞으면 70점이야. 민법 7점 맞고 떨어지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럼 1차가 딱 넘어가는 거야. 그지? 그럼 2차 또 대충 해서 그냥 합격하면 돼. 그러면 된다. 공부를 해보면 1차가 어려워. 그리고 2차는 1차가 걸렸다. 그럼 2차 공부 열심히 할까 안 할까? 안 해봐서 안 돼봐서 모르나? 안 돼봐도 알아야 될까? 1차를 하게 했는데 2차 공부를 허접하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 2차 떨어지면 뭐 처음부터 또 다시 새로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 합격 나면 2차 공부를 하지 말라 해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2차는 거의 뭐 90% 이상 다 합격해요. 농땡이 안 치면. 그러니까 1차 합격하는 게 관건이야.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1, 2차를 동시에 할 것 같아도 해보면 양이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날 이야기 하잖아.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뭐예요? 민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줘야 돼. 그래 해야 2차 공부를 할 수 있다니까. 이 4월 말이 됐는데도 민법이 아직까지도 그 안개 속에 헤매고 있으면 2차 공부를 해야 못해. 못하는 거요. 왜?
뒤가 불안해서. 2차 합격은 뭐예요? 1차 떨어지면 꽝인데. 그러니까 민법을 빨리 잡아라. 다른 과목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민법 빨리 해가지고 다른 과목보다 먼저 잡아야 돼. 자, 출연행위가 무슨 말이냐면 내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부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복지단체에다가 1억을 기부했다. 그럼 기부를 한 갑의 재산이 1억만큼 감소됐죠. 복지재단의 재산이 1억만큼 증가됐죠. 그런 행위를 말한다. 출연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연행위. 자신의 재산은 감소되고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되는 행위가 출연행위입니다. 그 다음 비출연행위는 내 재산은 감소가 됐지만 상대방의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비출연행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포기예요. 소유권 포기. 내가 볼펜을 쓰다가 실증이 나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이게 뭐야? 소유권 포기죠.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한 나는 어떻게 돼? 볼펜 한 자루만큼 재산이 감소됐죠. 그런데 누구의 재산이 증가된 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비출연행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유상 무상도 줄치가면서 볼 필요는 없고 유상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받고 대가를 준다 안 준다? 대가를 줘야 그 유상이지. 뭔가를 받고 아무것도 안 주면 그거는 무상이지. 그럼 매매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매매는 유상이죠. 봐봐라 여기 매매. 어리 뭘 받아요? 땅을 받죠. 그럼 뭘 줘요? 돈을 주지. 그러니까 물건을 받고 대가를 주니까 이 유상이야. 정려는? 정려는 무상이죠. 받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유인, 무인. 인과관계에 있다, 유인. 인과관계에 없다, 무인. 그런데 우리 민법상 재산권은 거의 다 유인입니다. 유인. 인과관계에 있는 거야. 원인행위와 결과행위가 따로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걸 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인. 인자가 뭘 줄임말이지? 인과관계를 줄임말이야. 유인. 그럼 여기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판례가 유인설을 취하는 거예요. 유인. 유인설을 취하기 때문에 원인행위와 결과행위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인은 운명을 같이 한다. 여기 연못이 있어. 연못이 있는데 연못가에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하고 결과행위인 물권행위가 채권과 물건이 엎고 노는 거야. 엎고 놀다가 채권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어. 그럼 채권만 빠져 물건도 빠져. 뭐 그리 고민이 많냐. 엎여 있으니까 다 접해봐야 돼. 가이가 참말로.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여튼 채권이 물건을 엎고 놀다가 채권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다니까. 그럼 엎여 있는 물건도 뭐야? 같이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채권이 죽으면 물건도 뭐야? 같이 죽는다니까. 그걸 말한다. 유인이라 한다니까. 유인. 인간관계에 있다고. 원인과 결과관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한다고. 따라서 3월 1일 날 채권행위를 하고 5월 1일 날 물권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이 을에게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7월 1일 날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 소급해서 채권행위가 소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만 주고 물건도 주고. 물건도 주고 가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왔던 소유권이 열어가 버려. 원래의 소유자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뭘 한다? 유인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유인. 원인행위와 결과행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한다. 유인. 신탁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5번에 생전사고도 볼 필요 없고 생전행위는 생전에 하는 거고 사후행위는 사후에 하는 겁니까? 사후행위가 뭐예요? 그럼? 아니 사후행위 할 때 사자가 틀렸어. 한자가 사자 찌어버리고 죽을 사자를 써야 돼. 그 한자를 잘못 쓴 거예요. 그게 일사자를 쓰면 안 되고 일사자가 이거 뭐야? 죽을 사자를 써야 돼. 그러니까 생전행위는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행위를 하는 거고 사후행위는 죽고 난 뒤에 행위한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죽은 자가 무슨 계약을 맺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여기 문제예요. 생전행위는 살아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사후행위는 죽고 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야.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후행위가 뭐지? 유언이야. 유언. 유언은 언제 해요? 죽기 전에 하는 거야. 사후행위는 또 죽은 뒤에 하는 행위들 이러면 안 돼.
죽기 전에 행위를 하는데 그 효력이 사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든지 유정이라든지 이 사인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후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후행위. 시험과 관계없고. 그다음 6번에 주 동그라미 치고 목적 이렇게 적고 종 동그라미 치고 수단 이렇게 적고. 주와 종은 무슨 관계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인데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6번이 주종 관계가 첫날부터 해서 민법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다녀. 이 주종 관계. 주종. 주가 뭐라고? 목적. 종은 수단. 그리고는 29페이지 저 위에 올라와서 가령부터 줄을 쳐.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줄 쳤죠. 그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주종 관계. 바닥이 좁아가지고 살림이 궁핍하네. 내가 살림 살 수 있는 공간이 요밖에 없다. 다시 봐. 잘 따라오고. 가비올로부터 돈 1억을 빌렸다. 돈을 빌리는 계약을 뭐라 하죠?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물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예요. 소비물. 돈은 빌려가 써버리고 없죠? 돌려줄 때 빌린 걸 돌려줘? 다른 걸로 돌려줘? 빌린 돈은 쓰고 없는데 어떻게 빌린 돈을 돌려주노? 돈 100만 원을 만 원짜리 100장을 빌렸다니까. 왜 빌렸어? 쓰려고 빌렸겠지. 써서 안 썼어? 썼겠죠. 그럼 갚아 나갈 때가 되면 빌린 돈을 그대로 돌려줘? 빌린 돈은 쓰고 없는데. 그러니까 만 원짜리 100장을 빌려도 5만 원짜리 20장을 줘도 되고 수표 한 장 끊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말한다. 금전, 소비물이야. 소비물.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아니? 소비물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아이가. 근데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하세요 하니까 요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돈을 갚을까 안 갚을까? 상식적으로 안 갚아야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갚아버리면 문제될 게 없다 그랬죠? 안 갚으면 채권자가 뭐 할까? 다시 봐.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은 무슨 말인고? 갑이 소유권을 준 거요? 그럼 뭘 준 거요? 그걸 말을 해라.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은 처분권을 맡긴 거야. 그러니까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 은행이 어떻게 할까? 지고 있는 처분권을 행사하겠죠? 그걸 우리가 저당권 실행을 한다. 개물 넣어가지고 갱락 대금이 나오면 여기에 배당 신청을 해서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아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결국 뭐 하는 거요? 돈 받는 수단이다. 이 돈 받는 수단을 우리가 뭐라 한다? 담보물건이다 하고 수단이 되는 거니까 주야 종이야? 종이지 종. 수단은 종이야? 종. 그럼 이 돈 받을 권리는 뭔고? 돈 받을 권리는 이 목적이죠. 돈 받는 거는 목적 아이가.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근데 10월 1일 날 변제 날짜 됐는데 돈 1억을 갚아줘 버렸어. 그럼 1억 채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중도 그냥 죽는 거예요. 등기를 말소해야 죽습니까? 그냥 죽습니까? 그냥 죽어. 그러니까 변제와 동시에 담보물권은 저당권은 즉시 소멸한 거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소멸한 데는 틀려. 그게 무슨 관계다? 주종 관계다. 주와 종은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아주 중요한 기초 개념이니까 잘 챙기시고. 그 다음 내려와서 29페이지 제일 밑에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1단계 뭐가 필요하죠? 요거 지금 보는다. 1단계.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 단계. 효력 요건을 갖춰야 법률행위가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내려서 양거로 2번 성립 요건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 줄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말한다. 줄치고 그럼 넘어서 동그라미 2번 일반적 성립 요건 줄치고 일반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립 요건인데 세 가지가 필요하죠. 둘째 줄 당사자 동그라미 치고 목적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줄 의사표시 동그라미 치고 있어야 한다 줄치고 있어야 한다를 다른 말 하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면 되겠죠. 요까지 읽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면 1단계로서 뭐가 발생한다고?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 이 요건 중 한 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립, 불성립. 불성립이 되겠죠. 성립이 되어야 2단계로 넘어가서 효력 요건을 따질 수 있는 것이지, 불성립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효력 요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법률행위가 아닌 거야. 법률행위가 아예 인되지 않는데. 그 다음 내려가서 양가로 4번, 3번 효력 요건, 동그라미 2번 일반적 효력 요건 줄 치고, 그리고는 한 개 이제 따집니다. 당사자 줄 치고 니은에 요까지 온 거예요. 당사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럼 갖춰야 될 능력이 몇 가지? 세 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 있죠. 그런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무효가 된다. 요까지 그랬죠?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이라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B번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라면 어떻게 될까? 지소의 대상이다. 지소 가능이죠? 요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라면 지소 가능한 행위가 된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구지? 미성년자 딱 적어놓고. 그거 보니까 제한 능력자 되어 있죠? 제한 능력자 3명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미성년자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가 내용, 목적 줄치고, 목적이나 내용이나 같은 거야.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확정, 가능, 적법, 타당, 동안 네 개 치고, 확정, 가능, 적법, 타당 네 가지가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그 중 하나라도 못 갖추면 어떻게 될까? 무효가 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아까 이 빨간 줄에는 절대죠. 빨간 밑에는 상대야.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리얼의 의사표시 줄치고, 어떤 것이 정상입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게 정상인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무효가 되든 지소가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게 세 가지죠. 그래서 107조 비진의 표시, 그 다음 108조 통정의 표시, 그 다음 넘어와서 109조 착오, 요 세 가지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문제도 하죠. 하자가 있는 게 뭐야? 사기강박이죠. 110조 사기강박. 사기강박. 그래서 네 가지가 뭐야? 비통, 착사 네 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인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다음 주를 볼 거예요. 비진의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때 무효되고, 통정의 표시는 처음부터 무효고, 착오는 지소 가능, 사기강박도 지소 가능이 된다. 근데 이 무효 지소는 절대 상대. 상대적 무효 지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꼭 따라갑니다. 공식이에요. 그렇게 넘어가고 32페이지 법률행위 내용 확정 가능 적법 타당이 나와 있죠. 32페이지부터가 이제 정상적인 정식적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